자, 정적분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일 수 있는 구분구족법이란 단원에 왔습니다. 이름부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땡땡 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언가 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겠죠. 자, 이 한자말 그대로 한번 뜻풀이를 해본다면은 구를 잘게 쪼개서 그 넓이를 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쌤이 소개한 한자 뜻풀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구를 잘게 쪼개서 그 넓이를 구한다. 물론 넓이만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와 연결되는, 다시 넓이로 대표되는 기하적인 모든 성질, 길이도 구할 것이고요, 넓이도 구할 것이고요, 부피까지 구해 갈 겁니다. 1차원의 길이, 2차원의 넓이, 3차원의 부피, 이런 단계별 풀이들을 다 해갈 거예요.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넓이와 부피 정도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넓이와 부피. 그리고 딱히 크게 살면서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초중학교에서 배웠던 원과 관련된 몇 가지 공식, 그리고 입체 도형과 관련된 몇 가지 공식들에 대한 증명도 이 구분구적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쓰는 것이냐? 자, 잠깐만 정리할게요.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앞에 있는 익히라는 말을 지우자. 잘 알려진 도형들을 이용하여, 잘 알려졌단 말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나 넓이, 부피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도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알려진 도형을 이용하여 곡선 또는 입체에 관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잘 알려진 도형을 이용하여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는 방법. 굳이 이 내용을 다 받아 적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결국 다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에만 국한된 풀이는 또 아니에요. 넓이 부피 아닌 다른 범위로도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뭐 교과서에서는 이런 넓이 부피만 이야기를 하니까. 자, 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이 구분구조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옛날 곰팡이 피고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 하나 해봅시다. 일단 당장 여러분한테 옛날 이야기 보세요. 자,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 이 원의 둘레 얼마? 아는 그 이야기. 원의 둘레 얼마? 지름의 파이. 2 파이 r이라고 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2파이 r이 된다고 배웠던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파이를 3.14로 쓰죠. 6.14 반지름 뭐 이런 식으로도 계산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원을 둘러싼 끈의 길이를 측정해서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3배보다는 조금 더 크고 4배보다는 작고 그렇게 오차를 점점 줄여갔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건데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정확한 비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개념이 바로 구분구조법의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할아버지가 고안했던 방법의 이야기예요. 이걸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자, 약간의 시간을 쌤한테 주세요. 쌤이 약간의 좀 숙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감는 기능을 빨리 배워야 될 텐데. 자,
정확한 계산을 할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흐름 한번 파악해 봅시다. 흰색 원의 둘레는 녹색인 사각형, 정사각형 그렸습니다. 녹색 정사각형 둘레보다는 어떠하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큰 값이죠. 단순히 하나 찢어보더라도, 끊어서 보더라도 이 녹색 한 변의 길이와 원의 일부분, 원주의 일부분, 호의 길이 비교하면 당연히 이 곡선이 더 길겠죠. 평면상에서 최단 거리는 직선이니까요. 그리고 빨간색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보다는 원의 둘레가 더 작은 것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네들은 다각형에서 각 또 변의 길이가 4개짜리죠. 요거를 선생님이 더 많이 늘려볼게요. 한 12각형 좀 너무 심했나? 10각형 정도로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원을 둘러싸고 있는 원에 외접하는 빨간색 정식각형이고요. 네, 요거는 원에 내접하는 녹색 정십이각형입니다. 마찬가지 둘레를 본다면은 녹색 십각형이에요. 정십각형의 둘레보다 원의 둘레가 더 크고요. 원의 둘레보다도 빨강색 정십각형의 둘레가 더 크겠죠. 길다고도 할 수 있네요. 하지만 그림을 지워버렸네요. 좀 요거 활용을 잘했어야 되는데 앞서 그렸던 사각형 생각해 본다면은 사각형들 사이에서 이 둘레의 차이보다 이렇게 정식각형 더 도형을 잘게 쪼갰을 때 길이의 차이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마찬가지 길이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모두 넓이라고 이야기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라는 말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레뿐만 아니라 둘레 또는 넓이까지 모두 다 동일한 비의 관계를 가지고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오차가 점점 줄어듭니다. n이 커질수록 길이나 이 넓이의 오차가 점점 줄어듭니다. 빨간색 부분들은 외부에 있다 보니까 길이가 되든 부피가 되든 넓이가 되든 원보다는 더 큰 값인데, 그리고 녹색 안에 있는 녀석의 값은 원보다는 길이가 되든 넓이가 되든 더 작은 값인데 그걸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하나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지 S. 둘레가 되든 넓이가 되든 모두 다 라지 SM, 라지 S, 스몰 m. 자, 녹색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빨간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네들에 대하여 n이 커질수록, 즉 n에 대한 극한을 취하겠습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잘게 쪼갤 때 n의 값이 더 커질 때 넓이 라지 sm의 극한 리미트 sm, 그리고 넓이 s 스몰 m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극한. 그러면은 SN이 아니죠. 얘는 그냥 계속 S.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찾고자 하는 그 어떤 값은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이 등호가 붙게 되죠. 등호가. 그렇다면 이 양쪽 날개에 있는 녀석들의 값이 동일하다면은, 둘의 값이 동일할 때 내부에 있는, 사이에 끼어 있는 라지 S라는 값이 얼마인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열 극한 또는 함수 극한에서의 기본 성질, 속칭 샌드위치 법칙 개념이요. 자,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아이디를 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샌드위치 법칙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도형에 대한 넓이나 길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 거랍니다. 다각형, 쌤, 저 12각형 잘 모르는데요. 물론 삼각비를 써야 되긴 하지만 12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잘게 도형들을 쪼갠다면은 어떻게 잘 알려진 도형? 마치 피자 한 조각처럼 우리한테 잘 알려진 삼각형들이 나오죠. 지금 이 원에서는 원을 삼각형으로 쪼개서 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도 포물선을 잘 알려진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잘게 쪼개간다. 삼각형을 통해서 포물선의 넓이를 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는 뭐 추가적으로 학교 수행평가라든지 뭐 학교 선생님들과 뭐 연구학습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을 익히고 실제 제시된 함수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큰 흐름의 그림 파악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녀석을 직접적으로 계산하진 않아요. 대신 잘 알려진 도형, 그 녀석과 대소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잘 알려진 도형, 주로 삼각형, 사각형. 길이 넓이 구할 땐 삼사각형이고요. 부피를 구할 때는 사각기둥, 원기둥. 꼭 얘네들만 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잘 알려진 녀석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부피 구할 때,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 그래서 찾고자 하는 도형의 넓이, 부피, 넓이는 스페이스, 부피는 볼륨, 얘네들을 구해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리미트 무한대, 극한을 보내는 것이고요. 그럼 적분 얘기는 따로 없는데? 자, 그거는 잠깐 기다리시고요. 본격적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구조법을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예제 10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곡선 y = x제곱과 직선 x = 1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라지스를 구분구조법이란 방법을 통해서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순서를 조금 바꿔놨기 때문에 뒤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해당되는 값은 금방 계산해낼 수는 있긴 합니다. 그거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사항은 뭐냐면은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x축이고요. y = x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y = x제곱이라고 우리끼리는 인정합시다. 여기가 0이고요. x = 1이란 직선은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x = 1. 자, 이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만큼을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의 이야기죠. 요거 넓이 구하여라. 정적분 기본 정리로는 금방 간단하게 계산되겠지만 그걸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 나가느냐? 구분구조법이란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크게 이 세 단계를 바탕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자, 첫 번째. 구간을 띠리링 n 등분하여라. 구간의 n 등분입니다. 다시 x축과 곡선과 x = 1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였다. x의 값이 정의되는 구간이 0부터 1까지라는 닫힌 구간입니다. 구간이 현재 0부터 1까지 닫힌 구간이에요. 그래서 구간 0,1의 n 등분을 합니다. 등분이니까 동일한 크기로 나눈다는 얘기죠. 따라서 n분의 1 빼기 0, 즉 n분의 1이란 값이 나오고요. n분의 1이라는 값. 실제 구간을 n 등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n이라고 실제 정확한 어떤 n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만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n 등분했습니다. 요거 한 간격의 크기가 얼마? 요 하나의 크기가 n분의 1 빼기 0 n분의 1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구할까? 따라랭. k번째 도형, 일반항 sk를 구한다. 자, 이렇게 n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걸 관찰할 거냐면은 둘러싸여 있는 도형, 이 도형은 실제 우리가 넓이 구하기 힘든 도형이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니까. 앞서 구분구조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잘 알려진 도형, 어떤 거?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네들보다 더 큰 넓이를 가지는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사각형, 이런 사각형들 있겠네요. 자, 이 노란색 사각형들을 다 합하면 흰색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보다 더 큰 값이 될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요렇게 곡선의 넓이가 사각형들 넓이보다 더 작다의 이야기. 즉 이렇게 구간을 n 등분했으니까 이거 다 사라지는구나. 구간을 n 등분했으니까 전체 n개의 도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n개의 도형. 그 n개 도형들에 대하여 일반항을 먼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반항을 보는데 이때 SK 도형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너무 초딩스럽고 구분구조법에서 필요로 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를 구할 때는 n 등분한 구간의 길이, 이게 가로의 값이죠. n분의 1이라는 일정한 값인 구간의 길이, 가로 곱하기 높이가 무엇이 되느냐? 바로 곱하기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적은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간의 길이에다가 함수값을 구합니다. 그거 K번째 도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관찰하겠답니다. K번째 도형.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도형이고요. 두 번째 도형이고요. 넓이, 그럼 요거 S1, S2, S3. 보통 도형에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M1, M2, N3. M1 도형, M2 도형. 그런 도형들의 넓이가 S1, 2, 3, 4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SK보다는 MK 이런 게 좀 더 매끄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SK라고 해도 상관은 또 없어요. 여튼 K번째 도형. 이 K번째 도형은 구간은 등분을 한 거니까 K번째든 첫 번째든 항상 구간의 길이, 즉 가로의 값은 n분의 1로 일정합니다. 세로로 곱한 거 함수값이죠. 그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값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x의 값이 필요하겠네요. 이 x의 값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수열 패턴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구간의 끝값인 1을 xn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n번째 항 xn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부터 1이라는 구간을 2등분하기 위해서 칼질 한 번 했어요. 4등분하기 위해서는 칼질을 3번 합니다. n등분하기 위해서는 2등분에는 칼질 한 번이에요. 4등분에는 칼질 3번 했어요. 내부에 하나, 둘, 3번 잘랐어요. 그러면 n등분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칼질? 하나 더 작은 만큼 자르면 되니까 n-1번의 칼질이겠네요. 즉, 요 노란 0과 1 사이에 있는 이 값들이 총 n-1개입니다. n-1개. 그러면 1까지 포함하면 토탈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1까지 n개가 되죠. 그러면 0이라는 시작값에도 뭔가 수열에 넘버를 붙여주고 싶은데 수열에서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았던 x0라는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x1, x2 해서 구간의 끝값이
n으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도형에서의 오른쪽, 두 번째 도형에서의 오른쪽, 세 번째 도형에서 오른쪽이 x3. 그러면 k번째 도형에서 오른쪽이니까 이 친구의 이름은 뭐라고 붙여주면 될까요? 이 위치의 값은 x, k번째 도형의 오른쪽, 첫 번째 오른쪽이 x1, 두 번째 오른쪽이 x2, k번째 오른쪽은 xk라고 할 수 있죠. xk. 따라서 넓이 sk는 구간의 길이 n분의 1과 곱하기 함수값 fxk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xk가 실제 과연 얼마의 값에 대응이 되는 것일까?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왜? 여기서는 연산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이니까요. 참고로 함수 fx는 x제곱입니다. xk라는 것은 구간의 시작인 0으로부터 x0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땡땡땡 k번째 떨어진 점이죠. 구간의 시작점으로부터 k번째 떨어진 점. 그럼 그 떨어진 간격의 기준이 무엇이냐? k번째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떨어진 간격의 기준이 바로 구간 나눈 한 기준, 첫 번째 1번에서 구한 n분의 1이 k배가 되는 거죠. n분의 1 곱하기 k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이때 xk의 값은 n분의 k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서만 xk가 n분의 k인 거예요. 다른 문제에서는 또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k번째 도형, 대표적인 녀석 하나를 구했습니다. 전체 나오는 n개의 도형 중에서 k번째 도형 하나만 구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도형들에 대해서 이 일반항을 이용하여 모두 다 합하고 그 후에 극한을 구하겠습니다. 총합을 이야기하는 거는 시그마, 극한은 리미트 시그마를 하라는 거예요. 총합 시그마, 극한 리미트. 즉 일반항 sk에 대하여 n개 도형들을 모두 다 더해야 되니까 k가 1부터 n이 될 때까지 전부 더해 주시고요. 그 더한 것들에 대하여 리미트 무한대 극한을 구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괄호 안에 있는 흰색 부분 시그마부터 계산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 연산, 이제 이러한 공식에 맞춤 필요로 한 부분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1부터 n까지. sk라는 것은 2번에서 찾았으니까 그 모양 그대로 넣는다면 n분의 1 곱하기 fxk, fn분의 k가 되겠죠. 자, fn분의 k는 fx가 x제곱이니까 정의역에 n분의 k가 대입되었으므로 적는데 약간의 시간, 시그마 n, 그리고 n분의 1 곱하기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주어진 식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n 세제곱분의 k제곱 맞습니까? 자, 이때 시그마 부분부터 볼 텐데 시그마의 변수는 k예요. 그래서 시그마와 상관없는 n이라는 문자는 시그마의 개수처럼 앞으로 뽑아주시고요. n세제곱분의 1. 남는 거는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에 대한 k제곱. 시그마 k제곱입니다. 공식에 맞춰서. 무슨 공식? 자연수 거듭제곱 합의 공식. 언제 했더라? 1학년 2학기 때, 수요일 때 했다. 자, 시그마 k세제곱은 앞에 n세제곱분의 1 있고요. 곱하기 제곱의 경우에는 공식이 제일 길고 복잡하고 외우기 힘든 녀석이라고 했죠. 고생해서 신경 써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것의 극한을 구한다면은
극한을 구해준다면은 3차분의 3차니까 개수의 b가 극한의 값이죠.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우와 이건 뭔 소리지?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구분구적법이란 방법을 통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한 번 듣고 이해하기는 힘들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문제 푸는 연습, 그림 그리면서 구간 나누고 여러분이 내용들을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오랜만에 쌤이 예제 문제만 풀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인 체크 문제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바로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 192번입니다. 참, 확인 체크와 예제 문제 풀이 사이에 지금 얘네는 아래쪽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봤죠? 이 친구들은 지울게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극한 봤으니까, 즉 샌드위치 법칙에서 오른쪽 큰 거 봤으니까 왼쪽 작은 거에 대한 정적분, 구분구적법 풀이도 정적분이래요. 구분구적법 풀이도 예제 문제에 다른 풀이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확인 체크 문제 풀이 넘어갑시다. 자, 구분구적법 이런 3단계를 통한 일반적인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림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곡선 y = x세제곱과 직선 x = 2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여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림을 참고용으로 그려봅시다. y = x세제곱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거라고 하죠. 여기가 0이고요. x =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까지. 첫 번째, 구간을 n 등분하여라.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시작과 끝 0과 2죠. 구간은 0부터 2까지입니다. 따라서 한 구간의 길이는 n분의 2 빼기 0 n분의 2가 되네요. 내용 찾아뒀고요. 자, 두 번째, k번째 도형의 일반항을 구하자고 했습니다. k번째 도형을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반적인 흐름은 앞 문제를 통해서 한번 소개했으니까 디테일한 설명 부분은 약간 제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유사한 상황이긴 해요. 이 함수값을 세로의 값으로 본다고 했죠. 그 함수값은 그럼 어떤 x에 대응되는 것이냐? 항상 얘는 xk로 보십니다. xk로 보는 거고요. 도형 넓이 라지 sk는 가로의 길이 n분의 2. 이 가로의 길이는 n 등분한 한 구간의 길이죠. n분의 1 곱하기 함수 값을 세로 높이로 택하겠습니다. fxk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함수 fx라는 것은 x세제곱이고요. xk라는 것은 언제나 구간의 시작점 0 더하기 한 구간의 길이, 등분한 한 구간의 길이에 대하여 k배로 나옵니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총합 시그마의 극한 리미트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 무한대 시그마 k = 1부터 n까지 어떻게? sk 가지고 와라. sk는 가로 n분의 2 곱하기 세로 fxk. fx는 x세제곱이었고요. xk는 0 더하기 n분의 2k, 즉 n분의 2k니까 바로 대입해 버립시다. n세제곱분의 8k세제곱. 자, 최초 연산되는 것은 리미트가 아니라 시그마죠. 시그마의 변수는 k입니다. 따라서 k와 상관없는 n과 286 상수는 시그마의 개수로 빼내시고 남는 거 세제곱. 시그마 k 세제곱 공식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눈치채셔야 돼요. 4제곱분의 4제곱 부정형 구조의 극한으로 나올 수 있게끔 결과가 나와야 할 겁니다. 자, 세제곱에 대한 이야기니까 결과는 곱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이거는 시그마 k 공식이에요. 근데 k 세제곱이 되는 순간 얘네들에 대하여 전체 제곱. 그러면 안에 2차항의 제곱이니까 4차분의 4차. 차수 맞죠? 따라서 개수들의 비 2의 제곱 4분의 16. 극한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 극한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분구적법으로 구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분구적법을 이제 일반화하여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넓이에 대한 개념으로 이야기했는데 함수 fx와 x축 그리고 x 이퀄 a, x 이퀄 b로 얘네들은 직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 모양을 일반화하여서 그린다면은 y 이퀄 fx 여기가 x축 x 이퀄 a가 여기 x 이퀄 b는 여기 즉 구간이 닫힌 구간 AB인 셈이죠. 자, 요 일반적인 세 가지 풀이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게끔 외워 주셔야 돼요. 자, 구간을 n등분 한다고 했습니다. 닫힌 구간 AB이므로 n분의 b 빼기 a 요게 n등분한 구간의 길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 k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지금 넓이 구할 때 이 얘기니까 넓이 구하는 거고요. 만약에 입체의 부피를 물어봤다 그러면 k번째 도형의 부피 구한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내용 본 것처럼 연습했던 것처럼 이 친구의 넓이 구해 주셔야 되겠고요. 넓이는 sk는 가로 n분의 b-a 가로 곱하기 세로로서 우리는 함수값 fxk를 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함수 x의 값이 xk. 자, 이때 xk라는 값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xk는 구간의 시작점으로부터 k만큼 떨어져 있다. 그냥 단순한 절대치 k가 아니라 k번째 떨어진 점이니까 n분의 b-a 구간에 대하여 k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fx는 제시되어 있던 값이니까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 총합의 극한을 구하여라. 그러므로 리미트 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미트 k 이퀄 1부터 n까지 리미트 시그마 fxk 즉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k 그리고 곱하기 세로의 값 n분의 b-a 여기 이게 구분구적법의 공식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분구조법의 공식을 의미하는 게 되겠어요. 항상 이런 구조가 나오게끔 식을 구성하는 거고요. 이걸 달달달달 외워야 되나? 어쩔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뒤로 이어지는 단계가 이 구분구조법으로부터 연결되는 단원이 바로 연이어서 왼쪽에도 나옵니다. 정적분의 정의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적분 파트 중단원 1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급수와 적분 사이의 관계, 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로도 내용이 이어져요. 지금 확인할 수 있다시피 리미트 시그마, 구분구조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급수꼴이에요.
이런 구조가 되게끔 식을 계속 변형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뒤로 넘어가서 예제 11번, 이번에는 부피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부피. 밑면의 반지름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 부피를 구하여라. 그림 그려볼게요. 잠시 기둘. 자, 요게 밑면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어때요? 그럴싸합니까? 자, 요게 원뿔 되겠습니다. 손의 발 스르륵 내려야 되겠고요. 여기가 90도. 자, 그럼 요것도 지우자. 이렇게 밑면의 반지름 R, 높이가 H.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 부피 알죠? 우리는 다 배웠다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3분의 1 파이 R 제곱 H인지 가르쳐서 외운 것 이외에 이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조금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 기억 잘 하고 있는 친구들, 또 다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원뿔에 물을 가득 채우고, 원뿔 모양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동일한 반지름, 동일한 높이를 가지는 이 원통에다가 물을 채워봤더니 3분의 1만큼만 차더라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왜? 구분구조법을 그때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3분의 1 R, 파이 R 제곱 H가 되는 거, 3분의 1 SH가 되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런 입체 도형에서는 그 입체 모양 그대로 보기보다는 노란색 모양 나타낸 것처럼 어떻게 단면을 잘라서 평면의 다각형으로 관찰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평면의 다각형으로 단면을 자른다. 여기서도 구분구조법을 이용할 거니까 동일한 풀이 과정 1, 2, 3번 풀이 과정 그대로 따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뭐 부피 VK를 구할 거예요. 여기선 VK 부피입니다. 부피니까 부피 V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미안 아재라서 다 그래. 부피니까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라고 해요. 그래서 VK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단면을 근데 이쪽으로 자르면 안 되겠네. 단면을 아래로 스르르르 잘라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면과 상관없는 도형을 지웁시다. 이것들을 지웁시다. 이게 더 낫겠네요. 단면을 자른 겁니다. 지금 단면 잘라서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은 기본 아이디어가 다시 이 그림에서 기본 아이디어만 먼저 알려준다면은 N등분 해야 되죠. 이 구간 뭘로 자를까? 지금 R이란 것도 있고 H란 것도 있고 뭔가 함수값도 필요하고 함수식은 무엇이 될까? 아우 되게 골치 아픈데. 원뿔에서는 원기둥에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세로 방향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자를 겁니다. 높이를 N등분 할 거예요. 물론 세로 방향으로 높이가 아니라 밑면의 수직 방향으로 잘라도 되겠지만 이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구조적으로도 안 맞고 역시 내용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N등분한다. 그러면 높이를 N등분하면은 요렇게들 잘려 가겠죠. 위에도 하나 잘렸고. 근데 지금 이건 너무 평면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입체스럽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간다는 거예요. 입체스럽게 자른다면은 요런 원, 밑면들이 되는 거죠. 밑면. 자, 그래서 이렇게 쫑쫑쫑 지나가다가 일반항 나중에 볼 거니까 K번째 도형 있겠죠. 앞에 넓이 구할 때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도형보다 더 큰 넓이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작은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버되지 않는 부피로 큰 걸로 얘기해도 돼요. 큰 걸로 이렇게
넘쳐나는 부피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만 작은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 바로 반지름을 찾아야 되겠죠. RK 반지름. 반지름 RK를 찾아야 됩니다. 이 원기둥의 높이는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H로 알고 있는 거죠. N개의 원기둥의 동일한 높이의 값입니다. N개 원기둥들의 동일한 높이. 왜? 등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RK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얘를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면을 잘라 본다라는 겁니다. 사사삭 지우면은 자 어떻습니까? 요거 지워줘야죠. 밑면 지우면은 자 RK 이 RK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RK의 값을 찾아갈 거냐면은 닮은 꼴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오케이. 동일한 각이고요. 90도니까 뭐 RA 합동이라 얘기해도 되겠고요. 닮음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므로 밑변과 높이의 길이비가 일정하죠. 우리는 RK를 찾고 싶습니다. RK를 찾고 싶으니까 누구를 구해주면 되는 것이냐? 이게 미지수 모르는 값이니까 요 높이의 값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높이의 값. 높이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은 이 꼭지점에서부터 쫑쫑쫑 내려온 걸로 보겠습니다. 높이로부터 첫 번째 밑변, 두 번째 밑변, 세 번째 밑변, 네 번째 밑변 내려오다가 몇 번째? K번째 밑변이에요. K번째. 그러면은 n분의 h라는 n 등분한 거 K개를 쌓아 올린 거죠. 여기가 n분의 h K가 되는 겁니다. n분의 hk. 자, 그래서 RK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볼게요. 큰 도형에서 높이와 밑면의 반지름 길이비는 즉 높이 세로와 반지름 가로의 길이는 세로 n분의 hk 대 반지름 우리가 찾고자 하는 RK, R 곱하기 K도 아니고 K번째 반지름이라는 그런 의미의 수열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RK에 대한 식을 정리하면은 RK는 n분의 R 곱하기 K. 여기는 R 곱하기 K입니다. 괜히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 얘는 언더 K고요. R 곱하기 K예요. H는 약분된 거죠. 자, 요게 요 K번째 도형의 밑면 반지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항 VK, 부피 구하자고 했죠? 원기둥 부피니까 원기둥의 부피는 그냥 SH죠. VK는 SK 곱하기 HK K번째 밑넓이 곱하기 K번째 높이 그래봤자 K번째는 언제나 일정한 높이니까 잠깐 H하면 또 이거 오해죠. HK 일정한 값 나올 거고요. SK 밑넓이가 파이 R제곱 K입니다. 파이 RK의 제곱 요거의 제곱 그리고 높이 HK라는 거는 등분한 n분의 h를 뜻하는 거고요. 자, RK는 앞서 구했죠? n분의 RK입니다. R 언더 K는 n분의 RK. 그래서 n제곱분의 R제곱 곱하기 K제곱 곱하기 높이 n분의 H. n분의 H. 요걸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할게요. n 세제곱분의 파이 H R제곱 곱하기 K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요거 R제곱 H라고 할게요. 자, 부피 구한 겁니다. 밑넓이 S 곱하기 높이 H. 그렇다면 이제 총합의 시그마. 총합 시그마의 리미트 극한 구한다면은 급수의 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vk 요식 그대로 가져다 적어봅시다. n 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 곱하기 k제곱. 마찬가지 시그마에게는 변수가 k니까 k 이외의 문자와 숫자들은 모두 개수 취급하면서 시그마 앞으로 빼주고요. 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
남은 건 또 누구? 시그마 K제곱 남죠? 시그마 K제곱. 그럼 시그마 K제곱은 공식에 의하여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3차분의 3차입니다. 극한은 개수의 비니까 6분의 2의 개수의 비 3분의 1 약분된 택이니까 남은 거는 파이 r제곱 h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파이 r제곱 민넓이 곱하기 h 높이.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뿔의 부피 3분의 1 파이 r제곱 h라는 것이 공식으로 이 구분구적법의 방법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죠? 반복해서 들어야지. 인강의 장점이 뭔데? 또 들어! 계속 들어! 쌤한테 책 들고 찾아와. 그래서 보너스로 역시 확인 체크 193번 한 번 더 풀어볼게요. 193번. 요번에는 모양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높이를 n분의 h로 등분해놨다고 합니다. 직육면체로 세분한다. 세분 잘게 쪼갠다는 말이에요. 세세하다. 잘 짜잘하다라는 그런 말. 원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 정사각뿔 밑변이 정사각형인 그런 각뿔. 역시 부피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 SH인데 현재 민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니까 A제곱이고요. 높이는 여기서는 그냥 H라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 구분구조법을 풀면은 3분의 1 A제곱 H가 나올 겁니다. 자, 풀이 단계 소환. 요 단계 따라갈 거예요. 구간을 n등분한다. 마찬가지. 누구 기준? 높이 n등분입니다. 높이의 n등분입니다. 그래서 n분의 h. 이거는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소개해줬던 부분이네요. 자, 그럼 k번째 도형의 부피, 즉 k번째 입체의 부피. 색칠해야지. 요걸 k번째라고 할까요? 요 빨강색 육면체, 빨간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 부피도 민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높이는 n분의 h 해결되었습니다. 민넓이 찾으러 가야 되겠죠? 민넓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바로 마찬가지 누구랑? 예제 문제랑 마찬가지 단면을 잘라보도록 하죠. 꼭지점에서 바닥 밑면에 대하여 수선의 발을 수직으로 내려서 단면을 잘라본다면은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한 번 더 앵콜로 나오겠네요. 자, 근데 요거는 꼭지점에서 내려온 거 요렇게 본 거니까 높이는 h로 동일하고 밑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a가 아니라 여기서는 2분의 a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때 위에서 쭈루루루루 하늘에서 내려와 n분의 k라는 등분 따라서 내려온 요 녀석에서 요거 한 변의 길이 ak라고 해볼게요. ak의 값을 찾아볼게요. 자, k번째 내려온 거니까 n분의 h를 k만큼 내려왔다 n분의 hk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큰 도형에서 높이 대 2분의 a 가로의 b는 높이 n분의 hk 대 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한 변의 길이 ak. 한 변의 길이를 원한다? 그러면 요거 반으로 나눕시다. 2분의 ak라고 합시다. 2분의 ak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ak의 값은 2 약분시키면 되고요. h 약분시키면 되겠네요. ak.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접하는 요 빨강색 정사각형 한 변의 길입니다. ak의 값은 내항 외항 곱했다 n분의 ak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피 vk는 민넓이 무엇? 가로 제곱 곱하기 높이 무엇? n분의 h. 다시 민넓이 무엇? n분의 ak였죠. n제곱분의 a제곱 k제곱
곱하기 n분의 h니까 조금만 더 모양 보기 좋게 정리할게요. n 세제곱분의 a제곱 h 곱하기 k제곱이라고까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2번에서 구한 vk에 대하여 리미트 시그마 급수의 꼴을 구성하여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 이퀄 1부터 n까지 n세제곱분의 a제곱 파이 그리고 k제곱. 시그마와 k 이외의 문자들은 어떻게 교통정리해 줍시다. k 이외의 문자는 이렇게 계수처럼 빼내시면 되겠고요. 시그마 k제곱은 자연수 거듭제곱 합의 공식에 의하여 n세제곱분의 요거 좀 적고 역시 분자가 3차가 나오게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에 요래 막 나오죠? 3차분의 3차입니다. 그럼 개수의 비 3분의 1가 남은 거 a제곱 h. 어때요? 쌤 예언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알고 있는 것을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 쌤은 자연스럽게 풀어나갔습니다. 이 원뿔 그리고 요 각뿔 넓이 부피 못 구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분구적법으로 그러한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하라 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학교 시험 문제들 미리 예고한다면은 구분구적법으로 푸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답만 띡 적는다고 너 이쁘다 잘했다 그래 맞지 이것이 참이지 라고 부분 점수 주는 거 없는 거 알죠? 과정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러한 세 단계 구간 나누고요. 그리고 일반항 구에서 리미트 시그마 급수꼴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사실 정말 별거 아닌 문제 풀이 과정들이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 당연히 일정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때까지 쌤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신 대비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보도록 합시다. 뒤에 남은 내용 얼마 안 돼요. 요거는 금방 지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50분 넘어갔지만 내용 이어서 보고 강의 다 끝난 다음에 휴식을 추가적으로 취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정적분의 단원으로 들어왔고요. 그럼 정적분이 무엇이냐? 정적분의 정의가 필요한데 짧게 끝낼게요. 정적분은 구분구적법이에요. 구분구적법을 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은 이런 모형이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에 대하여 여기 뒤에 n분의 b-a 이렇게 썼는데 이 n분의 b-a라는 것은 델타 x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죠. 델타 변화량의 의미예요. x라고 일컫는 x라고 칭해지는 변수가 바뀌는 크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분구적법이에요. 당연히 이때 델타 x는 n분의 구간은 b-a가 되고요. xk는 구간 시작점으로부터 한 등분 델타 x의 k배만큼 이동한 크기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뭐라고 나타낼 것이냐? 인테그랄 fx dx. 이거는 부정적분의 기호였죠. 여기에다가 a, b라는 구간을 하나 샹, 숑, 씩, 휙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a, b라기보다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그럼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셔야겠죠. 함수 fx와 다시 닫힌 구간 ab에서 함수 fx와 아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실수를 할 뻔했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려고 했어. 함수 fx와 x축과 x 이퀄 a 어쩌고저쩌고로 둘러싸인 넓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적분은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분구적법도 사실 넓이가 아닙니다.
넓이에 각각 구분구조법이 같았던 것 뿐이고요. 그냥 이거는 정적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정적분이라는 겁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fx에 대한 정적분의 값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적분은 그냥 정적분입니다. 뭐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넓이와 관련이 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정적분은 구분구조법입니다. 자, 그럼 넓이와 관련이 있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 구분구조법에서 보면은 정적분은 이제 구분구조법으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 시그마 fxk 곱하기 델타 x였죠. 델타 x. 일반적으로 닫힌 구간 a, b 이야기할 때 a보다 b를 큰 것으로 세팅합니다. 그렇다면은 델타 x n분의 b-a는 언제나 양의 값이죠. 그런데 이 부분, 이 문제가 되는 이 부분, 함수값, 요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지금까지 넓이 노래를 불러왔는데 넓이라는 것 자체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음이 아닌 값입니다. 그런데 연속인 함수 fx에서는 그 함수값이 0뿐만 아니라 음수가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자, 여기 x 이퀄 a, 여기 x 이퀄 b라고 합시다. 뭐 도형 닮았네, 뭐 넓이가 같네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곡선에서 특정한 지점에서의 값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매끄럽게 그려. 자, 정신을 집중해서 스르륵 마지막 도전. 네, 그나마 뭐 마음에 드네요. 만족하고 살아야지 뭐. 자, 이때 요 윗부분, 이 파란색 부분은 함수 fx가 양수인 구간이고요. 그리고 요 분홍색 부분은 함수 fx가 음수인 구간이에요. 자, 양수 구간에서 구분구조법은 넓이를 뜻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양수 구간에서라는 단서 붙으니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구분구조법이라는 것은 그냥 넓이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구분구조법과 정적분이 동일한 거고요. 얘네들을 구하여라는 말이 넓이를 구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관련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전혀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S1이라고 합시다. 이 S1이 뭐냐면은 이 파란색 부분 도형의 넓이. S1은 이런 도형의 넓이.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올 거는 S2겠죠. S2는 이 분홍색 도형의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형의 넓이. 자, 그럴 때 정적분을 구하여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구분구조법을 이용한 풀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부터 적고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할게요. S1에서 S2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 과정을 적는다면은 S1과 마이너스 S2를 더하는 거예요. 자, 뭔 소리냐면은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정적분과 도형의 넓이가 100%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정적분은 구분구조법을 설명이 된다고 했고요. 그 구분구조법에서 델타 x는 언제나 양수의 값이었죠. 언제나 양수입니다. 그럼 fx마저 양수라면 양수들만 쭈루루룩 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fx가 음수인 구간이라면은 델타 x의 값은 양수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ba가 아니라 여기 중간 뭐 c라는 걸 통해서 b만 c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여튼 델타 x 값은 언제나 양수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양의 값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fxk 함수 값은 음수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거, 도형의 넓이니까 쌤 음수에 절대값 씌우면은 양수로 바뀌어서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넓이는 그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적분은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넓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은 넓이와 반대 부호인 겁니다. 넓이와 반대 부호. 왜?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개념으로 n 등분한 그 한 구간의 길이와 그리고 세로 함수값까지의 길이가 아니라 그냥 함수값 그 자체를 곱하기 때문에 음의 값을 곱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음의 값. 그래서 정적분은 넓이의 반대 부호니까 마이너스 S2라고 적었던 거고요. 정리하자면은 S1 빼기 S2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함수값이 양수일 때는 정적분이랑 도형 넓이랑 동일해요. 근데 함수값이 음수이면은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함수값이 음수인 구간에서는 정적분의 값이랑 넓이는 서로 반대 부호 되겠습니다. 정적분과 넓이는 반대 부호가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문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라. 넓이와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의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의를 이용한다면은 대강 다시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흐름 많이 까먹었을 텐데 0부터 2까지 x세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왜? 쌤, 정적분 넓이 아니라 해놓고 니 왜 말이 바뀌니? 여기는 fx가 양수인 곳이죠. 양수이므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세제곱 dx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자,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이해됩니다. 양수면은 넓이와 정적분이 같고요. 음수면은 넓이와 정적분 부호가 다릅니다.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문제만 푸니까. 근데 이거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아니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풀이 하라고 했습니다.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정의 뭐였더라? 구분구적법이죠.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구분구적법을 한 번 더 풀어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대신 좀 익숙해졌다면은 fxk 델타 x가 구분구적법의 틀입니다. 이때 델타 x는 n분의 구간을 나누는 거니까 2 빼기 0이 되는 거고요. xk는 시작점으로부터 n 등분한 구간 길이의 k배만큼 간다. 이렇게 공식으로 바로 대입해서 보도록 하죠. and fx 함수는 x세제곱이다. 구분구적법 그 세 단계 풀이를 곧이곧대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식에 이거 하여 바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xk는 n분의 2k니까 n분의 2k의 전체 세제곱 적어주시고요. 델타 x는 n분의 2, 즉 리미트 n 무한대 시그마 k 이퀄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n 4제곱분의 2의 세제곱 곱하기 2, 16 그리고 k 세제곱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시그마 입장에서는 k 이외에는 전부 다 숫자와 다를 바 없으니까 개수로 뽑아내시고요. 시그마 k 세제곱은 4분의
2분의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따라서 개수의 b 4차분의 4차니까 개수의 b 4분의 16 극한값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 풀었던 문제랑 사실 동일한 거예요. 풀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정적분의 정의라는 그 공식, 구분구적법 정리된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에다가 바로바로 대입해서 풀어버린 것 뿐입니다. 자, 예제 12번과 같은 게 네, 요거 192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4예요. 여기서도 계산 동일하죠. 이런 과정을 쫓아서 가나 어떻게 구성될지 아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나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과정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한테 연습하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여기까지 다항함수의 적분법 중에서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약간 이 오늘 수업한 내용만 섬처럼 개념이 동떨어져 있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다음 내용들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걸리는 건 없습니다. 요거 정도만 정적분과 넓이 관계에 대해서만 암기해 주신다면은 당장에 힘든 건 없어요.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발목 잡고 늘어질 겁니다. 어디에서 얘기했던가? 정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한 거 위치 파악이 안 되네. 결국 정적분을 통해서 다시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정적분이 정의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와 함께 짬뽕이 되고 마지막 급수와 정적분 관계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비중을 둬서 질문하는 부분이 오늘 학습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당장 풀이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만 질문하는 그 범위에는 걸리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문제 풀면서 연습하시고요. 바로바로 쌤한테 질문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